올라가는 종목 꼼짝 마! 내일 올라가는 종목을 공개 수배합니다. 주식 특수본에서 열리는 긴급 소집 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는 주식 특수본 대원 한수정입니다. 야심한 시각, 당일 급등한 종목, 그 이유는 무엇이고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올라가줄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적중률 99%의 특수본 회의에 참여하셔서 오늘 시장에서 올라갔었던 종목, 또 내일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점검부터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사건 개요 살펴보시죠. 자, 추석 연휴와 한글날까지 마무리를 하고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잘 쉬어가면서 체력 보충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장 초반에는 양시장 상승하면서 출발했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장에 1% 정도 넘는 상승세를 보여나가면서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코스피도 0.26%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특히 코스닥은 2.62%라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게 됐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거 매수를 보여줬던 반면에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소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코스닥 크게 충격받았던 이유 살펴봐야 되겠죠. 잠시 후 수사 반장과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수사 반장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전문가인데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시장에 맥을 짚는다 해서 맥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 종목을 때려잡는 수사 반장입니다. 그리고 맥스 기법의 창시자로 이 맥스 기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수익 날 수 있도록 여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장에 맥을 짚는 맥스 기법 매매와 함께 맥스 반장님이 수익을 찾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맥스 반장님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주셨을까요? 최근의 수익률들 정리해 보시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외에도 운영적인 종목 많은데요. 일단 동문하나텍이 무려 400% 넘는 수익률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포스코 DX 101%의 수익률, 또 이렌시스 80%, 탑 엔지니어링도 65%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자, 최근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머큐리가 지금 18%, 또 도화 엔지니어링 최근에 소개를 해주셔서 당일 만에 10%의 수익률도 가져갔습니다. 독보적인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단기적, 중장기적 수익 모두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정적인 자리에서 포착해서 확실하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 공략하고 있으니까 이 수사반장 맥스의 수사 기법과 함께 정확한 종목들 여러분들도 포착해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집중적으로 수사해볼 테마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방위산업과 자율주행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나오셨고, 역시나 별 3개짜리로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력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먼저 방위산업 테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휴 동안 쉬면서 새롭게 들러온 뉴스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오늘 장중에 나타났는데, 전쟁이 국지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이 방위산업 테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수사반장 맥스의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자율주행 테마 역시 지금 시장에서 미래산업으로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시장에서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슈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잠시 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집중수사 테마 외에 우리 공개수배 포착주 현상 수배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배가 공개적으로 걸려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중률 99%의 오늘의 포착주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방송 후반까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죠. 수사 반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수배 탕탕탕!
네,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시장 진짜 웬일입니까? 장 초반에 비해서 마지막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수사반장 맥스 전문가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연휴를 지나고 온 뒤에 우리가 증시가 그렇게 오늘도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 또 꾸준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같이 회의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런 공략 종목들, 대응 방법이나 전략들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나 든든하게 또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해주십니다. 갑자기 또 시장이 이렇게 하락폭을 키워 나갔는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긴급 소집 회의 들어오시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이나 방송에서 언급해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모두 회의에서 은밀하게 공개가 되니까 45분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서 종목들도 다 얻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에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또 2% 넘게 하락하게 되면서 800포인트를 결국 깼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도 회복이 좀 안 되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속상한 일도 많죠. 네. 미증시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과 우리 국내 시장 말고는 죄다 상승을 해줬거든요.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 왕따라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제 수혜는 못 받고 뭔가 네. 악재는 온갖 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우리 국내 시장이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시장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미국 시장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었었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상회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거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너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경계감으로 짙어지면서 오히려 선물시장에서는 한 200포인트 정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자, 본장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회복을 시켜주면서 자, 그런 우리가 고용보고서 지수 발표가 조금 오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이제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한 1.6%대 상승을 보여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지나고 온 뒤 우리가 어제 시장이죠. 어제 우리가 국내장이 휴장이었습니다. 맞죠? 휴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던 나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무력 충돌로 인해서 어제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개파락 네. 출발을 했지만은 그래도 완화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국채 시장이 쉬었습니다. 채권 시장이 쉬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채권 시장의 국채 금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높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물가를 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악재가 조금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결국에는 국제 유가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경계감이 조금 짙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제 유가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어제 이제 선물시장에서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갭 상승을 거의 3% 정도 띄우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갭 상승을 띄운 만큼에 비해서 굉장히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힘은 못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유국이 아니죠.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적다라고 이제 보여지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상승한 이유 배경에 대해서는 배후설로 이란이 지목되든지 네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발생이 됐는데 자, 이란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생산량이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우디에서 지금 감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풀기만 하면은 원유는 차질 없이 세계 시장에 공급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 보시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PPI 발표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CPI 우리가 굉장히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척도로 보는 이제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경계감이 조금 상존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대형 금융주
대형 금융주나 자산투자 운용사 네. 이런 이제 뭐 JP 모건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실적 발표가 일어난단 아.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게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자체는 뭐 미증시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의 흐름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오히려 생각이 좋아요, 미증시는. 훨씬 좋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최고잖아요. 일단. 네, 맞아요. 자기들이 최고다 보니까 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 정도지. 그 정도로만 하락을 하지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깊게 하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죠. 네. 근데 반대로 우리 국내 증시를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자,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여러분들 오늘 막 엄청 막 속으로 뭐라고 막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맞죠? 네. 굉장히 답답하셨을 그런 어. 시장인데 자, 오늘 뭐 굉장히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맞죠? 윗꼬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달렸으면은 그만큼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이만큼 다시 빼버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지금 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힘이. 왜냐 그러면은 수급도 지금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결국에는 비투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이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그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청산, 뭐 강제 청산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내리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제가 항상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코스피는 2,400선을 좀 지켜주는지 여부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800선을 좀 지켜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800선까지 조금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코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에 조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증시 빼고 이제 딱 상하이 증시만 딱 빠졌습니다. 우리 중국 증시만 좀 빠졌는데 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줬단 말이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이러한 기조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그쵸. 그런 하루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나마 우리가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코스닥 시장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외국인이 수급세가 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 물론 아직 총 누적으로 보시면은 순매도세가 아직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시장인데 네. 뭐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든 뭐 좋게 뭐 움직여 주든 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계속 공략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솔직히 뭐 어떤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선뜻 막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시장 맞아요. 자체가 이렇다 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주도하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 이런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연휴 이전부터 해서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네, 맞죠? 네. 많이 지쳐 있을 건데 자, 물론 이러한 시장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나는 종목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한 종목들 제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수익을 한번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월이 되면 시장이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우리가 9월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10월 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오늘이었는데 참 아쉽게도 미국 시장과는 반대로 또 아시아 증시에서도 우리만 이렇게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좀 고무적인 내용들을 찾아보자면 미증시가 그나마 잘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씩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10월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또 시황 전략을 잘 세워주시는 우리 맥스 수사 반장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긴급 소집 회의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니까 참여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보니까 내일은 좀 상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